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3개이고요. 3개가 아니라 6개고요. 지난 주말에 바로 CJ 슈퍼레이스 3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에요. 근데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3라운드를 진행을 했으니까 사실 일단은 요 관련된 이야기들, 지난 1, 2라운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개 중에 반이 CJ 슈퍼레이스 이야기고요. 일단 3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데 바로 핸디캡 웨이트 전략으로 3라운드가 게임이 진행 걸 핵심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막 2연전 당시 3개의 팀 경쟁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엑스타 레이싱, 서원 GP 3개의 팀이 3라운드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가 관심 모으고 있고요. 1라운드는 김종현 선수, 정일천 선수, 장현진 선수가 포디움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최명기 선수, 노동기 선수, 장현진 선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일단은 장현진 선수는 두 차례 3위로 오르면서 4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감소해야 하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점이고요. 뛰어가고 있는 아트라스 BX와 그를 뒤를 쫓고 있는 엑스타의 경쟁을 바라보며 치고 나갈 기회를 노리는 입장이 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두 번의 레이스에서 정희천 선수와 노동기 선수의 조합으로 선택해 팀 포인트를 모으는데 성공한 엑스타 레이싱 팀은요, 3라운드 때는 정희천 선수와 이정호 선수의 조합을 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기 선수가 4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이 가벼운 이정호 선수를 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비록 2라운드에서 페널티로 인해서 4위로 되었지만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포디움 피니시를 기대해 볼 만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라스 모터스포츠는 이제 핸디캡 웨이트가 가장 무거운 드라이버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이번에도 지킬 예정이고요. 1라운드 때는 김종수 선수, 조항호 선수 택했고요. 2라운드 때는 최명기 선수, 조항호 택하면서 1위를 독식시켰죠.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이제 8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있는 최명길 드라이버의 어깨를 가볍게 하면서 핸디캡 웨이트가 30kg 나눠진 김종명 선수에게 기대를 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했고요. 그러면 3라운드 때는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팀은 조항호, 김종현 선수로 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1과 GT2 클래스에서는 선두들이 핸디캡 웨이트를 잔뜩 얹고 있어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고요. GT1 클래스에서 2연승 거둔 바로 정경훈 선수는 150kg를 감당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영 선수도 80kg를 얹게 됐다고 합니다. GT2에서는요, 전병민 선수와 원상현 선수가 각각 110kg씩의 핸디캡을 안고 있어 좀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무게가 좀 가벼운 도전자들이 1위를 노려볼 만한 기회고요. 또 BMW N클래스는 김효겸 선수와 권영진 선수의 리턴 매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라운드에서 바로 슈퍼 6천 클래스에서는 조금 이제 좀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죠. 특히 슈퍼레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Z세대 드라이버, 바로 이 실력파 젊은 드라이버의 패기가 돋보이는데요. 20살을 넘은 젊은 드라이버들은 어려서부터 카트와 해외 레이싱 경험 무기로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슈퍼 6000 클래스에서는 바로 이찬준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죠.
한일 월드컵 경기로 뜨거웠던 지난 2002년에 태어난 그는요, 우리 나이로는 올해 19살에 불과하지만요, 슈퍼레이스 심레이싱에서 보여준 탄탄한 기복기가 지금 돋보이고요. 이찬준 선수가 지난 1, 2라운드에서 완주를 하면서 13위와 12위를 기록했고요. 또 뭐 처음 머신을 타고 치른 데뷔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준수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첫 레이스에서 총 18랩을 42분 09초 924였던 기록을요, 두 번째 레이스에서는 41분 55초 103으로 크게 단축하면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눈길이 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GT 클래스에서는 바로 준피티드 레이싱팀의 신찬 선수와 그다음에 박준선 선수가 GT1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선수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고요. 신찬 선수는 올해 GT1 클래스에서 첫 도전을 해입니다. 그래서 박준선 선수는 1라운드 21위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는 5위로 공속 뛰었고요. 아무래도 GT1 클래스는 조금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가 조금 질비한 클래스라서 조금 의미 있는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신찬 선수도 19위에서 17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신찬 선수는 김희수 감독이 이끄는 팀 ES의 막내 드라이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둘 다 준피티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윤수 감독이 이끄는 팀 ES의 막내 드라이버 김무진 선수도 좀 눈에 끕니다. 성적은 1, 2라운드가 24위, 19위였지만 리타이어 없이 선두와 1렙 이내의 차이로 레이스를 마친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뭐 김윤수 감독은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이버죠. 그래서 국내에는 물론 해외 경험 갖춘 또 최혜민 선수와 함께 또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드라이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들,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 슈퍼레이스에 어떤 성적이 나올지가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이번 시즌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CJ 로지스틱스 레이스팀 이야기인데요. 사실 최근에 바로 국내 시뮬레이션 레이싱 최강자인 볼트킴, 닉네임 볼트킴이라는 이 김규민 선수가 레이싱팀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포뮬러 팀에선 이러한 경우가 있자면요, 국내에서는 이 심레이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곧바로 실제 프로 레이싱 팀에 입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디컬 컵 코리아 S1 클래스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3라운드에서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김규민 선수가 지난해 8월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주관하는 슈퍼레이스와 CJ ENA의 게임 채널 바로 OGN이 함께 선보이는 2019 심레이싱 e스포츠의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죠. 그래서 또 지난 4월에 진행됐던 또 슈퍼레이스 심레이싱에서도 BMW M4 차량으로 진행된 심 드라이버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중국에서 개최된 ERL 한중이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를 제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입을 했다 하고요. 그래서 레디컬 컵 코리아의 S1 클래스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3라운드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슈퍼레이스 하나 더가 있네요. 4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4개인데요. 2021년 시즌에요. 바로 켈락 시티4 원메이크 레이스가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조직위원회 슈퍼레이스는요, 지난 29일 시티4 원메이크 레이스의 신설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캐딜락의 신차 시티4가요, 국내 간판 모터스포츠 대회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새 식구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메이크 레이스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캐딜락 CT4는요, 고성능 라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V의 기술력과 철학을 물려받아 새롭게 탄생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전후 무게 배분,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고속 제어 안정성에 최적화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블렘보 브레이크 등 퍼포먼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사실 캐딜락의 작년 시즌까지 슈퍼 6축 클래스에 이제 카울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2011년에는 CTS 모델로 또 레이스가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클래스는요,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인들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또 슈퍼레이스 말고요, 바로 코리아 스피딩 레이싱이 지난 주말에 태백 서킷에서 무관중으로 개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5년 차를 맞이하기엔 이제 국내 모터스포츠 데이지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정일이 보다 3개월 늦게 또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개 클래스가 진행했고요. 70개 팀과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회 당일에는요, 지속적인 소독과 관계자 외 입장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코로나 방역 절차를 진행을 했고, 대회 운영을 통해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 바로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이야기인데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가 이 국제자동차 연맹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의료물품 지원을 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좀 멈춰있던 모터스포츠가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주최자 및 의료 오피셜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라는 조치인데요. 협회는요, 지난 2일부터 국내 경기 주최자들에게 마스크 3,000개, 의료용 고글 200개, 의료 오피셜 식별 조끼 등 대회 참여 인원에 맞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는 이제 국제자동차 연맹이 이 대한자동차 경주협회를 비롯한 각국 모터스포츠 주관 단체에 의료물품 지원하는 등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으로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자동차 연맹이요, 지난달부터 전 세계 200여 개 모터스포츠 주관 협회들에게 마스크 23만 개, 의료용 고글 1만 개를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한자동차 경주협회가 의료 지원품을 전달받아 대주최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요. 협회는 슈퍼레이스 3라운드, 그 다음에 스피드레이싱 개막전을 비롯해 현대 N 페스티벌, 그 다음에 touring카 레이스, 그 다음에 카트 챔피언십 등 공인대회 선수 및 오피셜 및 관계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 일정에 맞춰 이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의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모터드랜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매주 거의 1주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김희수 감독님이 팀 ES 그리고 구독구단 레이싱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아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아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